기념사 건립 감사의 및 예식에 오신 모든 분을 사랑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와 교인들은 물론이고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도움으로 오늘 이 자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기에 저희는 첫 순서로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반가운 분들도 보시고 얼굴도 보이고 해서 마음이 많이 들뜨고 공조하시겠지만 이제 모두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고 침묵하며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과 소망을 주셨고 생명 살리는 역사를 펼쳐 보셨습니다. 주
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영덕고 산업선교회 8시간 노동 쟁취 기념탑을 세우게 하시고 이 뜻날 감사 예배를 드리며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노동을 거룩한 소명으로 맡기셨으며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삶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세워진 이 기념탑이 노동의 준엄과 생명의 가치, 정의와 평화의 소중함을 후대에 전하는 귀한 토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960년, 70년대 어려운 시대 속에서 오랜 노동과 외로움을 견디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자 애썼던 여성 노동자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용기와 희생을 잊지 않게 하시고 노동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걸어왔던 영덕고 산업선교회 귀한 사역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전도의 종국연합회가 시대의 요청 앞에서 산업선교회를 위해 함께 헌신하게 하셨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흘린 눈물과 섬김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노동하는 모든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을 받으며 일하게 하시고 수고하는 손길마다 건강과 기쁨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회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가시는 교단총회 정훈 총회장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우리 모두의 신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터에서 성실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며 영등포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더욱 충실히 강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워진 이 기념탑이 과거를 기념하는 홀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노동의 존엄과 사람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영등포노예 산업선교회가 앞으로도 고통받는 이웃과 곁을 지켜주시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사랑을 희망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영덕포노의 연합 찬양을 호령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빈 친구 경고했고요. 이제 수빈 친구로 나와서 공부하겠습니다.
목사님, 좋은 목사님 나오셔서 누가 진짜예요? 선정 목사님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7분만 했습니다. 7분만 하겠습니다. 40년 전에 3년 동안 10일 동안 교육에서 교육전사를 만들었습니다. 청년들이 작은 교육인데 청년들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 한 10명 정도 자매들이 이 부러운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신방을 가지고 깜짝 그 출판방에 8명이 있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야, 여기서 어떻게 8명이 사나? 그냥 가슴이 아팠습니다. 교육전사 초해 여름 수련회 갔습니다. 하룻밤 지나고 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문단에서 일하는 자매들하고 같이 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모자랍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자매들 그때 평물로 강제 공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지만 그 기계가 이렇게 하루 종일 12시간씩 이렇게 짜는 거, 목감 짜는 거. 이게 하루에 12시간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저녁에 자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몇 사람이 잠을 못 자고요. 그 정도로 그러셨거든요. 정말 힘들고 앞쪽번 속에서도 사랑 젊은 노동 착취를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기독교는 항상 가장 설교에서 그리고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약자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기독교 인구가 불교를 제치고 제1종교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세계 교회 10대 대형 교회 6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제1종 종교가 되고 거꾸는 대단한 큰 교회 공부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오히려 영향력은 더 없어졌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교회가 강자편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가진 자들 강자편에 있으면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함과 시대에 성도들, 청년들, 여자들, 어린이들 그들이 사람같이 살 수 있었던 걸 교회가 앞장섰기 때문이죠. 일제시대에 많은 공유한 사람들이 안경을 학교에 협력을 했다고 그들이 음식을 설계했습니다. 공산치하에서 수많은 부하들 전쟁 미만 많은 기독교들도 힘을 얻을 수가 있었고 군사독재 시대에 자유를 잃어버린 수많은 민주수사들이 많은 기독교들을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적고 열악했어도 교회는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받을 수 있었죠. 지금 의원님 말씀드리기 좀 창피하지만 올해 1년 동안 제가 총리를 하면서 가는 곳마다 보여주고 그래도 개신교 중에서 가장 큰 교단이다, 가장 튼튼한 교단이라고 하는 이 교단이 20년 전에 전성기였습니다. 1만 교회 400만 성도, 교단만 그래서 400만 성도 안사운동에 성공했다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작년 우리 교단 통계가 230만 명밖에 안 돼요. 그 절반이 21만 명 줄었습니다. 이렇게 나가다가 20년 후에 교회가 없어진다.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자들 편에서 정당성을 말할 그 자리에 섰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두 사람의 부자를 만납니다. 한 사람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모든 걸 가진 가장 훌륭한 교인입니다. 반응이 없고 철저한 관심이 없고
율법을 다 지킨,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모든 율법을 지켰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으려면, 교회를 다니려면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을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이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성경에 그 이름을 기록하고 성경의 주인공이 됩니다. 저는 작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서 요즘 여러 곳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진짜예요? 누가 진짜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줘야 연등받게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역사의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면서 참으로 기뻤고 감사한 마음이 넘쳤습니다. 8시간 근로 시간이 복제하고 정착될 때까지 정말 땀과 눈물, 피를 흘리신 수많은 분들 정말 고맙고 또 그 가운데 이렇게 일들이 많이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잘하셨습니다. 반면에 한편으로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가진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 의미인지 모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기념탑 이런 예배를 드린다, 또 모금 한다 얘기를 또 먼저 우리 수도자들이 그리고 중요하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정말 중요한 일임을 인식하지 못한 많은 그리스도자들을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수고한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 땅에 가난한 자여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던 꿈에 안던 자들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땅과 물을 빌매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수많은 노동자들이 8시간 그 시간에 정착되어서 이 땅의 3대 노동자의 공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절로 된 것 아니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은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주인공으로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들을 닮아서 이 땅의 가난한 자 약자들과 함께하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기념탑 제막이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에 경종을 울려주고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소지 응답의 찬송 불렀습니다. 두번 받으면서 부르시겠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순서제 하수의 말씀, 하수의 말씀, 하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생명의 길을 열어내셨습니다. 기독 청년 전대의 외침을 이루는 여성 노동자들은 그 생명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내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것까지 이유를 주저하지 말라.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씁니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일은 지난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이뤄가야 할 사명입니다. 서로 돕는 건강한 일으로 이 땅을 지나쳐야 하겠습니다. 아멘. 찬송 460장.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이루하심 끝없이 무릎 꿇지 아니하고 운명에 따라 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동안 예수고 힘쓰면서 특별히 8시간 노동시간을 이루고자 애썼던 한국의 여성 노동자들과 영등포산을 설계와 발자 주위에 그리고 형제 자매들 위해 그리고 여기에 모인 주의 모든 일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영등포산 선교에서 일하고 있는 손은정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의 우리 총장님 설교 말씀처럼 좋은 일을 애써 찾으면 은총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어제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8시간 노동제도 좋은 일을 애써 찾아는 일이었고 오늘 이 무더운 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도 좋은 일을 애써 찾는 그런 발자취다 그런 수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을 모아서 이제 회상과 희망의 시간을 이어가 볼까 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8시간 노동 제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 그래, 박힌 딸이 지금 빨갱이가 돼가지고 하니까 빨리 가서 날 데리고 오라고. 시키자고 하는 일인데 왜 빨갱일까요? 하는 70년대 노동운동은 전태일선사가 근로인권을 지켜라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80년 2월달에 해태전과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운동을 쟁취를 하는 이것으로서 나는 마무리가 된다. 저는 혜태제관에서 아카시아권 포장 기계를 했던 김민선입니다. 당시 대한민국 산업선교에서 신뢰를 했던 신철녀입니다. 혜태제가에서 가사 에이스 사본에 포장했던 김명순입니다. 당시 혜태제과 생산 직원은 대부분 어린 여성들. 하지만 작업 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했습니다. 그때 12시간씩 주야만으로 맞교대 하고 토요일은 꽃배기 18시간을 하고 다른 목표인 줄 알았어요. 어떤 목표가 있었어요. 쉬워서 올라왔는데 물이 없어요. 졸리죠. 일하다가 졸기도 하고 탈이라는 자만한 각성대를 이만 다 갈아져 담아가지고 큰 작업자리가 나왔어요. 사탕주스 먹던 식을 먹으면서 졸음을 이으면서 다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일을 하니까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죠. 그 당시는 뭐 거의 전 노동 현장에 보편화되어 있던데 일도 했었으니까 그런 문제가 혜태제가 있다는 걸 알려졌죠. 당시 노동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던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한 싸움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등포 산업선교 다니는 회원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노동법 공부하니까 8시간 하는 게 있다 하더라. 그래서 8시간을 하자. 산업선교 회원들이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8시간 싸움을 시작을 했죠. 그러나 그에서는 노동자들의 바람을 무참히 꺾으려 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압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싸우는 게 너무 안타깝고 매맞고 우리 남자친구들이 그 해대제가 정문을 갖다 흔들어 맞고 이런 걸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막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셨는데 아버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딸들 얘기 들어보니까 회사에서 부당하게 8시간 못하게 하니까 우리 엄마가 같이 했어요. 1980년 2월 29일 드디어 쟁취한 8시간 노동제. 그날의 승리는 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잘했다. 너무 이제 죽이지도 않고 8시간 하니까 시간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 12시간 하니까 뭐 배우고 싶은 취미 생활도 못하고 놀러도 다니고 거기에 위에 가서 했는데 8시간 하니까 생산이 그때 12시간 할 때보다가 아무튼 3배가 더 생산이 좀 좋았다고 그래요. 8시간 노동운동을 혜태제와 여성 노동자들이 쟁취했는데 그게 14만 4천 명의 노동자들에게 미쳤어요. 영향을 미쳤어요. 대단한 혜태제과 여성 노동자들의 승리를 기억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해온 영등포 산업선교회에 당당한 여성 노동자의 모습을 세웠습니다. 작가는 그런 암울한 상황을 넘어서 오늘날 노동자들에게 어떤 힘을 주고 또 소망을 주는 그런 형상을 상징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처음에도 나는 반대했어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하냐. 이게 그 억압과 소름에 눌려 있었던 노동자들의 그 해방되는 모습이잖아요. 희망스러운 모습. 그냥 그 당시 옛날에 해고한 것뿐만 아니라 희망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그날을 웃으며 얘기할 만큼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현장에서 싸울 수는 없으면 노동자들이 싸우는데 옆에서 울타리처럼 뒤에 가서 앉아있기라도 하자 이런 말을 했었는데 지금 또다시 지금 뭐 12시간 더 하고 뭐 우리 딸도 회사 다니지만 회사에서 뭐 장시간 일을 하더라고요. 뭐 밤늦게까지도 하고. 오늘날 여전히 쿠팡 노동자들이라든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함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자들 무대에 지금 그리고 그 수단 과정에서의 희생과 그 조언과 뭐 이런 거는 말할 수가 없고 나는 저 답이 그런 노동자들에게 운용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탑은 단순히 과거를 드리는 기념물이 아닙니다. 앞으로 모든 노동자가 숨 돌리고 춤출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나아가자는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이 영상을 우리 배지훈 PD님 그리고 반대경 기자님 연결해 주셔서 김어훈 작가님, CBS 작가님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나리오 쓰시고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어서 오늘 의사 이 모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느 한 순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만은 회고사를 하는 시간인데 제가 선배님들은 벌써 저 2층에서 청심환을 드시고 한바탕 우물을 흔들리시고 올라오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 모습 보면서 저도 벌써 눈물이 나는데 당시 1979년 80년에 배우시가 정치를 애를 쓰셨던 우리 선생님 세 분 모시고 회고사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순정진 선배님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고 두 분도 여기 나와 계시면 떨릴까요? 순정수 선배님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언니들이랑 이렇게 같이 그런 일을 할 때 비스케트나 이런 것은 여름에는 좀 한가해요. 팬딩이나 이런 데는. 근데 아이스크림 같은 데는 훨씬 나빠. 그것도 하더라. 또 하도 안 나가더라도 다른데 내 집으로 나가서 코 같은 데 가서 일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굉장히 서러움을 받고 살더라고요. 근데 저는 13이니까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게 몰랐는데 12시간 일어나서 고통이 많으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고 숨쉬고 탈게 먹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가서 외근을 나왔다고 언니들이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냐 그래서 8시간만 해서 주겠다 하시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8시간에 대한 걸 잘 모르잖아요. 그게 기도 자체를 모르니까 어리니까 뭘 알겠어요. 수업과 안 나오는데 근데 여기 산업정보회를 위해서 언니를 따라서 가다가 여기서 운동기법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그러면서 8시간을 꼭 해야겠다. 앞으로 우리가 저 나이 20대 초반이지만 앞으로 나가야 될
건강해야 앞으로 이 나라가 건강한 아이들 낳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밤낮을 놀고 일하니 사람이 사람같이 못 살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언니들 따라서 8시간을 하자. 그래서 그걸 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선별을 따라서 그 당시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8시간 끝까지 다 교통 다 겪으면서도 했는데 여기서 교회에서 조목사님이나 이목사님이나 신천님이랑 선생님 목사님 우리들이랑 이 신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어디에 가서 어떻게 우리의 통한 사정을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도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배워서 조금씩 배워가지고 그런 걸 해가지고 포함해서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그 일을 끝까지 성공을 했어요. 고통 속에서도 고통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 와중에 이렇게 저희가 이런 거를 목사님들이 이걸 하시겠다고 하길래 옛날에 그거 다 겪었던 거를 그걸 지금 이렇게 와서 우리가 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팍팍하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지금 현재도 12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젊은이들, 중년들 다 그렇잖아요. 어느 누구라도 건강하게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려면 8시간 하고 자기 생활하고 건강을 지키고 사람 건강해야 가정도 건강해져요. 8시간 해야 된다는 걸 너무 열심히 생각을 해요. 근데 안 지켜지니까 조금 아쉬움을 느껴요. 지금. 그래서 목사님께 감사드려요. 저희들 이렇게 그때 고생했던 거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시군에서야 그걸 이렇게 아시는구나 그 느낌이 들어요. 제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호소를 하고 그랬는데 내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절실하게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써먹었던 걸 지금 생각해보면 다 잊어버릴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젊은 여자들이든 남자들이든 8시간 하고 사람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바라는 마음에 저는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사람들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8시간 눈을 위해 그 책의 저자이시기도 하시고 순정수 선배님 그리고 김근수 선배님 같이 이 책을 만들었는데요. 그 저자이십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우리 순정수 선배님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12시간 장시간 노동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쿠팡의 장덕준 어머니 와 계시고 평화발전소의 김은규 어머니도 와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12시간 8시간 쟁취했는데 그럼 계속 그렇게 쫙 이어서 해야 되는데 잘 또 뒤집어지고 하면서 그걸 이어나갈 어떤 민주노조가 없어서 다시 그 노조에 맞서서 싸운 김명수 선배님부터 그러면 말씀하시고 김민수 변호사가 이어서 하셨습니다. 김명수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박수로 같이 한번 해주세요. 저희 사육선조 우리가 A조가 되고 싶다, B조가 되고 싶은 300명이 있는데 그 선배 언니들이 18년차, 10년차 되는데 다 서울시고 회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부서가 8시간 하는데 제일 최초했고 그 선배 언니들이 그 과정에서 많이 두둑이 맞기도 하고 그 회원으로 가면은 온다고 했고 기사님들을 박수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자들 몇살 잡고 멋진 계란을 불러드리고 그때는 여성들이 많이 강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970년을
9월부터 협회제가 장시간 노동 개선 운동이 된 거예요. 세계교회 사업성교회 회원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그때 한 300명 다 그 협조를 잘하고 다 사업성교 교육받은 분들이라 열심히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시간 노동 개선 운동도 하고 18시간에서 76년도 봄에 18시간에서 곱빼기 싸움에 휴식시간 30분 얻어냈고 78년도 여름에 이제 스웨덴에서 에어컨 소동이 벌어져가지고 그거 해결했고요. 79년도 봄에 건국과 기계의 수당 싸움 79년 7월에도 곱빼기 싸움과 이어서 8시간을 노동계로 확대해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적이었거든요. 그래서 18시간에서 곱빼기 노동과 12시간 주야 노동이 1979년도 7월부터 노동계 폐지와 8시간 감당해야 된다 해가지고 노동제 요구한 거 다음날 8시간 일하고 4시에 선배원 일을 하고 퇴근을 해요. 이 과정에서 이제 남자 기사를 앞세워서 못 나가게 막고 인연들아 빨리 보다가 더 못하면 하고는 정신 차려 빨리 보다 못한 년들아 너네는 지금 막 밀고 얼굴도 상처 안 나게 핥히고 막 불러서 병원도 가고 그랬어요. 그래갖고는 1986년도 2월 3일날 이제 했고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이제 8시간을 했고 그 노조가 있었는데 의원 노조였었거든요. 그래갖고 민주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남은 사람들은 이제 민주화 노동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의원을 뿌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이제 해고 당하고 억울하니까 저하고 세 명이 저기 강화문 들어가서 이제 지나간 사람을 위해서 옥상 4층 건물 유물 뿌리면서 저거 했거든요. 그리고 막 개물 하다 보니까 경찰이 선만 쫓아오라고 무차표까지 중국경찰서에 잡혀갔어요. 그랬더니 나는 제일 먼저 잡혀갔는데 우리 과장이 저기 누가 찍힌 게 아니냐, 배우자를 개라. 우리는 배우자 될 것도 없고 우리가 억울해서 이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그냥 눈물 뿌리고 이렇게 우리 저기를 알리기 위해서 이 강화문에 종로에 와서 한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잡혀가고 서대문 주소에서 6개월 구속돼 살고 그리고 1년 그러니까 서울 형사고시공원에서 복지가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무방해, 폭력, 개미, 처벌에 관한 법안하고 그래서 6개월 살고 7년 1년에 집행비 2년 받고 나왔어요. 그리고 난 이제 2007년도 민주화 관련 명예회복도 있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부천이죠. 예, 소사극이 성모병원 옆에서 끓는 가게 하시는데 수녀님들이 많이 오신대요. 오늘 수녀님들이 오셨는데 수녀님들을 지도해 주신대요. 건강도 지도해 주시고 인생 상담도 해주시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명순 선생님에 이어서 우리 김미순 권사님, 성문박교회 권사님이세요. 네, 김미순 권사님 여기 사시겠어요? 앞에 나가서 보실래요? 저는 협의제과에 1975년도에 입사해서 1985년도에 해고된 김지순입니다.
야합하여 개인의 사리사욕만 채웠다. 당시 정성용 지부장이 오면서 회사와 합의한 상여금을 평균 임금에서 기본금으로 획득을 하지 않을 경우에 20% 상여금 삭제 등 유례없는 엉터리 노사 협의회를 했고요. 1984년도 12월 14일 23년차 대의원 대회는 노조법, 노조 규약을 무시한 채 대의원 47명 중 33명이 단일 후보, 무투표 경선시켜 이에 많은 조합원들이 불법 대회임을 지적 항의했으나 재직권의 누님은 정선영은 대회를 단행했고, 그러나 대회를 치른 지 5일 만에 화학연맹에서 불법임을 지적하고 대의원 대회를 다시 하라고 하자 제2차 대회도 역시 불법으로 단행하였습니다. 물론 그동안 여러 작업 조건 개선과 8시간 노동제 추진에도 노조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방해했었어요. 회사는 그동안 협박을 하고 가족과 소개해준 친척을 동원해서 강제 사표를 쓰게 했다. 남아있는 몇 명의 조합원과 우리는 노조의 어용성과 회사의 비리를 조합원에게 알리기로 하였다. 8시간을 하면서도 곳곳에서 자해되는 부당함이 많았고, 대의원으로서 당연히 조합원이 부르는 내용을 소식지에 담아 배포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의원인 김문순을 회부시켰다. 죄명은 불법 유인물 살포. 법이 있지만 보호받지 못하고 우리 노동자는 일할 권리만 있다는 이런 부당한 회고에 대해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며 대의원 대회에 있었던 사실을 알린 것이 죄라면 부당 회고이고 우리는 출근을 강행했다. 회사는 무자비한 폭력을 했고 옥상에서 비디오 촬영과 너희들은 불순분자다 라면서 입을 틀어막고 부탁하면서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 심한 욕설과 협박하고 가라기를 찢어 죽이겠다. 끌어내며 밀고 머리채를 당겨 이유순 등 3명은 머리와 허리를 심하게 다쳐 한강성심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상처가 심각했고 이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항의하자 경비실로 회사 간부 남자들이 끌고 들어가 폭행을 해 옷이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가 났다. 이렇게 당한 조합원에게 가해진 것은 부유와 사직서였다. 여기서 약해지면 안 된다는 생각과 걱정에 참 많이 들었습니다. 김영순 조합원은 회사에서 부모님에게 돈을 주면서 사직서를 받아오라고 하자 사직서를 쓰지 않는 딸에게 고모부와 함께 헛디로 온몸을 마구때려 목과 허리를 다쳐 사주 진단서가 나왔다. 이럴 때마다 회사는 신고하고 국가 권력인 경찰을 잡아다가 부를 살리고 또 부를 살리고 나오는 즉시 가족에게 잡혀 집으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를 살고 나오는 오빠가 집에 있다가 제가 사는 집을 부동산에다 내놓고 제 사진은 다 집으로 보내줬고 저는 이제 오빠가 됐고 집으로 가가지고 집에서는 전화도 할 수 없고 밖에도 나갈 수가 없고 그런 상태로 있으면서 이제 싸움이 끝났습니다. 각자 다 그렇게 해서 각자 흩어지게 되면서 민주와 싸움이 거기서 끝난 것 같아요. 우리의 주장, 해태제와는 폭력배 처벌하고 회부자를 복지시켜라. 2. 해태제와는 노조 민주화 운동을 탄압 말라. 3. 현 정권은 구속된 모든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4. 노동상권 보장하고 최저승진비 보장하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다 하나하나 찾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회고를 해주셨는데요.
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는 없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예, 우리 이 회고하신 이 마음들 같이 이어서 이제 노래를 들을 텐데요. 봄날 합창단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봄날 합창단이 나올 때 여러분들 서로 맞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8시간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져서 앞으로 이 행사를 이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 동달 학창도 이제부터 늦는 시간들 앞으로 마련할 거고요. 그 동달은 올해 그 청와대에서 노동절에 가서 합창할 아주 전문적인 노래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이 자리에서 연습하는 창단입니다. 예, 우리 합창단에게 한 번 더 박수 보내주십시오. 이제는 아까 선배님들 여기 앞에서 서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 축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첫 번째 축사는 저희 수도 관장님, 우리 잘 아시다시피 전태일 열사의 여동생이신데요. 오늘 불가피하게 지금 좀 일이 있으셔서 우리 한명희 선배님, 홈플레이타 우리 80년 산업선교회의 또 노동조합 일꾼이셨고 리더였습니다. 한명희 선배님 나오셔서